관철동 더글빙딩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관철동 14-1번 지구요. 매매 금액이 160억, 대지평수가 8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지 평당가가 2억. 그다음에 일반 상업 지역이고요. 중고년도가 잘 파악이 되지 않더라고요. 뭐 건축물 대장이 누락됐거나 정말 오래된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296평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한 88%, 용적률이 260% 정도 나오고 지하 2층부터 지하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거래가 됐다는 거고, 이게 보증금 한 9억 정도에 월 인컴이 4,3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매매금액 160억 대비 월 캡레이트가 3%가 좀 됐었죠. 그래서 수익형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입지가 저희 이제 종강역이죠. 오랜만에 종강역 젊은 거리 좀 보네요. 종강역 좀 여기가 메인길인데, 저희 메인길이라고 하면 뭐 포장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오픈마켓으로 1층에 들어와 있는 그쪽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안쪽에 조금 더 들어와서 여기 대로변에 들어오면 여기 양면 코너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당 2억 정도에 거래가 됐고, 이 건물에 매입하신 분은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월 인컴도 어느 정도 나오니까 내가 매입해서 대출이 이 정도 받더라도 내가 대출 이자를 그렇게 많이 안 내겠다, 혹은 그냥 상계 처리가 되겠다, 혹은 돈이 남겠다 라는 판단 하에 매입을 했겠죠. 근데 보통 이런 건물들을 매입을 하실 때는 임대료 수준은 잘 봐야 돼요. 지금 현재 1층이 거의 33만 원 정도 내죠. 그러니까 1층이 가장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층이 올라갈수록 14만 원, 그 위층은 7만 원, 그 위층은 5만 원. 그래서 다른 관철동 건물도 많이 살펴보면 6층에서 뭐 8층, 9층 되는 건물도 많이 있는데요. 보통 한 5층 이상으로 보면 뭐 고시원 건물을 쓰고 있구나, 뭐 원룸태로 쓰고 있거나 상권이 좀 많이 애매하긴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는 1층부터 3, 4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 많이 펼쳐 있어서 1층부터 상층부, 뭐 지하까지도 다 요식업종으로 이용이 되지만 상층부에서는 임대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1, 2층이 가장 핵심 임대료가 나오는 상권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봐야 되고, 여기 나와서 받고 있는 임대료가 나중에 내가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재임대 혹은 이 임차사가 나가더라도 바로 임차가 맞출 수 있는지, 혹은 이 정도의 임대료 수준으로 맞출 수가 있는지, 이상으로 맞출 수 있는지 미리 검토를 하는 나서 매입 결단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도에 코비드가 터지고 나서 강남의 오피스 건물들은 오히려 더 대두가 되고 잘 살아남았는데, 뭐 종강역, 홍대 중에서 소교동, 동교동, 연남동, 그로 비롯한 뭐 합정, 이런 쪽들은 정말 많이 초토화가 됐거든요. 왜냐면 자영업자로 이루어진 상권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임대료를 받는 상권이었는데, 그러한 자영업자들이 많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많은 리스크가 임대인한테 많이 전가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기 없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이 정말 많이 모여져 있는 상권, 뭐 대학가 상권이 가장 대두되고 가장 큰 타격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지금은 코비드가 다 회복이 돼서 정상화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내는 임대료가 향후에 내가 재임차를 맞추더라도 그대로 맞출 수 있는지, 높게 맞출 수 있는지 미리 예비 타당성 검토를 다 하고 나서 매입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아무래도 이 건물에 매입하신 분은 이런 상권을 좋아하셨던 분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적정하게 잘 매입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 건물이 지상 3층이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누군가한테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붙이고 매각을 할 때 차기 매수자도 얻어야 될 인컴을 많이 받아가야지만 미래에 대한 가치를 수긍하고 매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여기 임대료가 파격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상권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수익률 부분을 많이 채워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5년 10년 가져갈 생각으로 매입했다고 하면 투자를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거론할 건 없겠죠.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촌동 239-8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금액 155억이고요. 대지평수가 348평, 토지평당가가 4,450만 원입니다. 93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주유소로 쓰고 있죠. 그래서 좀 저렴하게 매입을 했는데 건물이 전체 명도 조건으로 거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석촌로 쪽에 위치한 건물이네요. 아무래도 이 정도 입지라고 하니까 소파치고는 당연히 저 정도 가격이 돼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에 매입하신 분은 요새 정말 LH 매입 매각 뭐 시행업자분들, 그 다음에 요새 뭐 주거 이렇게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매입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서초동 파인빌딩 거래가 되었습니다. 서초동 1360-14번지고요. 매매금액 110억, 대지평수가 88평, 토지평당가가 1억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주거지고요. 연면적이 335평 정도 됩니다. 용적률이 300%가 넘었어요. 산중 일반 주거지역이 250%죠. 근데 330% 정도 받았으면 한 80% 정도 이득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한 개층 정도 이득을 봤다고 볼 수가 있고, 지상 2층부터 지상 5층인 건물이고, 이 건물은 2021년도에 90억에 매입을 했다가 90억에 매입하신 분이 2025년도에 110억에 매각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여기 양재역 1, 2번 출구 이면에 위치한 건물이죠. 여기 위쪽은 뱅뱅사거리입니다. 이 건물에 매입하신 분은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하면 좀 많이 다소 아쉬운 사례 같아요. 여기가 임대료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1억 2천 정도에 매입을 해서 연면적이 300평이에요. 이러한 건물들의 어떠한 단점 중에 하나는 연면적의 가성비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실제 사용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좋겠지만, 혹은 이 건물이 어느 정도 지어져 있어서 간단한 리터치 정도만 하고 바로 쓸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건물의 건축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연면적 가성비를 많이 얻어서 가격도 저렴한데, 결국에는 이 연면적 전체를 다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공사 비용이 그만큼 조금 더 가중되다 보니까 내가 저렴하게 취득한 이 가격 자체가 이 안전마진이 많이 희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마진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건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고요. 평당 1억 2천 정도에 매입을 해서 330평 정도의 전체 건물 리노베이션 공사를 한다고 하면 원가가 당연히 1억 5천, 1억 6천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 건물을 팔았을 때 차기 매수자 입장에서 이게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좀 퀘스천 마크가 머릿속에 달립니다. 그래서 좀 다소 아쉬운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염리동 161-6번 지구요. 매매 금액은 105억. 대지평수는 150평, 토지 평당가는 평당 7천이 조금 안 되죠. 77년도에 지어졌고요. 위치가 여기 대흥역하고 공덕역 사이에 위치한 경의선 숲길이라고 하죠. 공원 쪽에 위치한 이 건물이 좀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쪽 거리가 사실 공덕역에 가까울수록 이 경의선 광장 이쪽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여기 앞쪽은 파크자이 아파트인데 뒤쪽에 1층 상가도 잘 되어 있어서 봄 정도가 되면 벚꽃도 많이 피고, 뭐 여기도 먹자 상권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고 데이트 거리로도 많이 다니기도 하고 깔끔하게 조성되어 있는 라인 중에 하나인데, 이 부지를 매입하신 분은 아무래도 신축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겠죠. 사업 목적으로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만약에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여기 입지에 평당 7천 정도면 조금은 비싸게 주고 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청담동 202 빌딩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청담동 20-2번 지점. 매매 금액이 101억 8천만 원, 대지평수가 63평, 평당 가격이 1억 6,200만 원 채 안 되고요. 14년도에 준공이 됐고 연면적이 178평이에요. 19년도에 60억에 매입을 했다가 한창 코비드가 터지고 나서 유동성이 터지기 직전이죠. 그때 매입을 했다가 지금부터 6년 정도 뒤에 101억 8천 정도의 거래가 됐으니까 한 41억 정도 차익을 얻고 매각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이 건물도 시장에는 맨 처음 120억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금 떨어져서 최종적으로는 101억 8천 정도의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건물 많이 가봤는데 엘리베이터도 다 탑재가 다 되어 있고 건물의 공사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전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건물이 14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건축행위가 필요 없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가보시는 분들을 많이 아셨겠지만 이 건물이 팔린 어떤 셀링 포인트는 여기가 청담동이죠. 여기가 청담동 중에서도 청담스퀘어 뒤쪽, 뭐 PM 플러스 뒤쪽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쪽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애매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레벨 그라운드가 있고 그 이면 거의 다 주택가라서 청담동 분위기 나기가 좀 애매하고요. 이쪽까지의 여기의 상권은 굉장히 많이 활발합니다. 이면까지도. 그래서 여기에 청담동이라는 어떤 법정동이 주는 어떤 프리미엄과 그리고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이나 뭐 신축이나 건축 행위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매매 금액 볼륨 자체가 100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억이라는 말은 내가 공격적으로 레버리지를 쓴다고 하면 매입 가격의 한 25% 혹은 26% 접근해서 매입할 수가 있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쪽에서도 100억, 뭐 150억 정도가 꼬마 빌딩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청담동에 가격 자체가 주변 시세 대비해서 나쁘지도 않고 금액 볼륨이 많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 일반적인 투자자분들한테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거고, 그런 취지 때문에 거래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이 건물이 나왔을 때는 시장이 조금 많이 애매했어요. 뭐 금리가 조금 많이 불안정하고, 뭐 미국에서는 뭐 무역 전쟁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저희 나라 뭐 대선 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게 하나하나 마무리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금리가 떨어질 걸 시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빠르게 좀 소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입하신 분은 잘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동일한 현금을 가지고 똑같은 건물에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잘 유심히 나열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받았을 때 이 건물은 이렇게 해서 별로다. 단점만 찾는 것보다는 내가 이 정도 건물로 여기에 있는 건물을 내가 테이킹할 수 있을까? 혹은 이 건물보다 더 나은 걸 내가 찾아볼 수 있을까? 매입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를 스스로 반추해 보시면 투자 결정하시는데 조금 더 용기가 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입하신 분은 저는 잘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자, 한남동 한남플레이스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한남동 60-76번지고요. 매매금액 96억, 대지평수 61평이죠. 토지평당가가 1억 5천이에요. 그렇지,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연면적이 156평, 2020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이고 현재 나오는 보증금 월세가 3억 5천 2,800 정도 돼서 그러니까 연 캡레트가 3% 초중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2025년도 7월 1일 날 96억 정도에 매각이 됐고요. 이 건물은 뭐 유명했죠. 아나운서 오상진님께서 공투를 통해 가지고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아주 큰 수혜 차익을 얻고 매각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건물을 보면 대지평수가 61평 정도 되는데 건물이 조금 안쪽으로 길다랗게 생겼죠. 근데 여기는 필지 모양을 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도 신축한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와 정말 많은 시세 차익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 여기를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이 필지에 맞게끔 신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떠한 뭐 리스크를 감내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 정도의 어떠한 뭐 실행력을 얻고 나서 얻은 시세 차익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잘 매각하신 것 같고, 매입하신 분은 여기가 한남도일이죠. 지금 뭐 아파트 가격이 뭐 100억이 넘어가고 뭐 이러한 아주 대한민국 초고가 아파트 중에서 뭐 워너비 아파트 중에서 하나인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초입에 위치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급적인 아파트 상권들 주변을 살펴보면 이 주변의 임차 업종들도 다 고급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밸류가 정말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맞춰서 높은 임차인들을 또 세팅을 하면 당연히 이제 수익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나는 한남동이라는 프리미엄 고급 아파트 근처에 자산을 파킹을 해야겠다라는 수요가 매입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매입하신 분이 너무 잘 매입했다라기보다도 매각하신 분이 정말 잘 매각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성수동 2가 331-77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93억에 거래가 됐고요. 대지평수 120평, 토지평당가가 평당 7,725만원, 81년도에 준공이 됐고 연면적이 240평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됐는데 토지평당가가 좀 저렴하게 느껴지죠. 위치를 보게 되면 바로 맞은편은 파란색인데 여기 안쪽은 뭐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주거지역으로. 네, 여기가 이제 성수 전략지구 정비구역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뭐 성수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가 나중에 서울숲 뭐 트리마제처럼 초고가 아파트들이 이제 스카이라인으로 많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근데 근린생활시설로 투자를 해서 법인으로 건물로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대출도 많이 나오고 이게 나중에 오랫동안 가져가게 되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초고가 아파트의 수요는 항상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태어날 부자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요가 정말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건물을 갖고 있다가 아파트를 받기 전에 그냥 프리미엄을 붙여서 그냥 법인이 소유한 자체로 매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아파트로 받을 수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좀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대로변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동안에 또 임대 수익도 어느 정도 거둘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고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이 개인으로 매입했는지 법인으로 매입했는지 모르겠지만 매매 금액이나 입지나 뭐 용도상으로 봤을 때는 제 추측컨대 법인으로 매입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투자한 매매 사례의 어떠한 코멘트는 저희는 보통 빌딩이나 상업용 건물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건 주거에 관련된 상품이기 때문에 뭐 잘 매입했다, 잘 매입하지 못했다라고 코멘트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엑시트 전략이 일반 건물적으로 보다도 수요가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 잘 매입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강로 3가 근생 건물 50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한강로 3가
155번 지구요. 매매금액 84억, 토지평수가 50평, 토지 평당가가 1억 6,830만 원이에요. 준주거 지역이고요. 87년도에 지어졌고 연면적이 108평,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으로 되어 있고요. 2021년도에 50억에 매입을 하고 그 다음부터 4년 뒤에 84억에 매각해서 이 건물을 매각하신 분은 한 3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여기도 아까 그 성수동 건물처럼 비슷하게 여기는 한강로 3가고 여기가 전면 정비창 1구역이거든요. 여기도 나중에 이제 저 아파트로 좀 변할 겁니다. 신용산역 하면 뭐 용산시티 여기 1단지, 가장 대장 아파트인 용산 센트럴파크,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동부 이촌동이죠. 그리고 여기 왕궁 뭐 여러 가지, 뭐 여기 레미안 첼리투스, 거기 뒤쪽으로는 뭐 이촌동 르일도 들어오고요.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많이 고급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나중에 정비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건물도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성수동 전략지구 정비처럼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도 지금 현재 건물을 전체 다 근리생활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매매금액 80억이 넘어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전체 84억으로 매입할 수도 있겠지만 법인을 좀 활용을 해서 매입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중에 이 건물을 오랫동안 보유하다가 나중에 아파트가 좀 지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이 아파트도 시세가 뭐 50억에서 100억이 좀 넘어서겠죠. 왜냐면 한강변을 바로 끼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을 쫓아서 일단은 뭐 일반 상업적인 건물, 우리가 흔히 알아는 빌딩적인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신 게 아니고 향후에 아주 고급 주상복합이나 고급 아파트를 위해서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매입한 사례를 갖고요. 자, 다음 건물로 넘어서도록 하겠습니다. 동교동 신축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동교동 201-43번 지구요. 매매금액 49억 5천만 원, 대지평수가 51평, 평당 9,60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됐어요. 2023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연면적이 136평,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월 인컴이 1,400만 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캡레이트가 보증금 제외하고 한 3.4에서 3.5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매각하신 분은 2022년도에 35억에 매입을 해서 2023년도에 건물을 짓고 나서 2025년도에 49억 5천만 원 정도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신축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감안했을 때 원가 수준이거나 원가 이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조금 남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한 것 같고요. 지금은 현재 일부 층을 사용하고 있고 상층부는 전부 다 근리생활시설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입지는 홍대구역 이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2번 출구 이면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정말 사람이 많은 홍대는 뭐 8번 출구, 9번 출구 이쪽 라인이죠. 걷고 싶은 거리라고 불리우고도 있는 이쪽 라인이고 조금은 반대편 상권은 좀 다릅니다. 곳곳에 좀 맛집도 많이 들어가 있고 곳곳에 뭐 디저트라든지 카페라든지 뭐 소매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입지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사이길에 위치한 양면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꼬마 빌딩이니까 매입을 하셨겠죠. 왜냐면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금액대가 50억 되면 적어도 이 건물을 검토하셨던 분은 뭐 에코티가 뭐 10억 초반에서 많게는 뭐 20억대 정도 됐겠지만 이걸 가지고 서울권의 주요 입지에 건물을 짓지 않고 건물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그 월 인컴이 나오면서 나의 대출 이자를 좀 상기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건물들이 그 니즈에 맞는 건물들을 많이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물들이 혹여나 나오더라도 나같이 건물을 찾고 있는 많은 수요 경쟁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소진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이 꼬마 빌딩을 투자하고자 하는 분께서 빠르게 매입을 하신 것 같고요. 이 건물을 매각하신 분은 적정한 금액에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해서 어느 정도 이윤을 많이 보려고 했으나 어느 정도 이윤을 좀 포기하고 나서 매각을 한 케이스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꼬마 빌딩이기 때문에 잘 매입했냐, 잘 매입하지 못했냐라는 코멘트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희동 1가 파르투네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광희동 1가 250-1번 지구요. 매매금액 44억 5천, 대지평수가 34평이죠. 평당 1억 3천이에요. 96년도에 준공됐고 연면적이 126평입니다. 이 건물도 세 차례가 팔렸네요. 2009년도에 17억, 2021년도에 33억 7천, 그리고 이 건물을 매각하신 분께서 2025년 7월 4일 날 44억 5천 정도의 거래를 했습니다. 한 11억 정도의 차익을 얻고 매각을 하신 거죠. 이 건물을 매입하시고 나서 뭐 별다른 건축 행위를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랫동안 보유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걷고 매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의 위치가 이 동대문역 DDP 쪽이죠. 여기 실제로 가보면 뭐 여기 몽골타운으로 돼 있는데 뭐 환전소, 외국 음식 이런 것도 많고 저희가 흔히 볼 수 없는 외국인 관련된 업종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 여기 가서 뭔가 소비하거나 그런 상권은 아니고요. 서울권에 있는 외국인 분들이 이쪽에 좀 많이 소비하는 그러한 업종들로 많이 좀 채워져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뭐 꼬마 빌딩이고 여주가 앞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신 것 같은데 따로 코멘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호 초초주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더 나은 매매사를 가지고 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께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빌딩의 오너가 되는 그날까지 위오노스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